기억하는 인간의 탄생. 인간은 어둠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둠을 꿰뚫고 싶어 했다. 손끝에 불을 붙이던 그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자연을 제어한다는 개념을 깨달았다. 불은 단순한 열이 아니었다. 그건 의식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외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였다. 불은 생존의 도구이자 첫 번째 알고리즘이었다. 입력 연료, 처리 연소, 출력비. 이 단순한 구조 안에 모든 인공지능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약 1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히 고기를 익히기 위함이 아니었다. 불은 질서의 상징이었다.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 그날 밤 불가에 앉은 인간은 처음으로 예측 가능한 세계를 가졌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할 가치가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불이 일상이 되었을 때 인류는 또 다른 발명을 했다. 언어. 언어는 생각의 불꽃을 옮기는 매개체였다. 말은 기억을 전송하는 도구였다. 우리는 머릿속의 전기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다른 뇌 속에서 다시 하나의 개념으로 재구성됐다. 이건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었다. 정보의 복제였다. 한 인간의 뇌가 다른 인간의 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언어는 뇌의 외장하드였다.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을 때 인류는 또 한 번의 도약을 했다. 문자의 발명이다. 기억은 더 이상 뇌 속에 머물지 않았다. 돌판, 파피루스, 종이, 전자신호 위로 옮겨갔다. 그건 마치 뉴런을 돌에서 전선으로 바꾼 행위였다. 문자는 인간 기억의 복제장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류는 기억을 외주화하는 종족이 되었다. 불은 열을 만들었고 언어는 기억을 만들었으며 문명은 데이터를 만들었다. 기억의 단위는 점점 커졌다. 부족의 전설은 연대기로, 연대기는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뇌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기억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뇌의 용량은 진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다른 도구를 만들었다. 계산기, 기록기, 컴퓨터. 20세기 후반 인류는 정보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샤논의 정보이론은 말한다. 모든 정보는 불확실성의 감소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인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살아간다. 불은 밤의 어둠을 줄였다. 언어는 오해를 줄였다. 기록은 망각을 줄였다. 그리고 이제 AI는 인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도구가 되었다. 1940년대 앨런 튜링은 질문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기술적 질문이 아니었다. 그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튜링은 생각을 수학으로 번역했다. 논리와 0과 1의 체계로 인간 사고의 구조를 재현하려 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컴퓨터였다. 그리고 수십 년 뒤 인간의 기억은 다시 한번 외부로 이식되었다. 이번엔 실리콘 속으로. AI는 새로운 형태의 불이었다. 빛은 없지만 그 내부엔 무한한 계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인간의 뉴런은 화학신호로 작동한다. 기계의 트랜지스터는 전기신호로 작동한다. 둘 다 입력을 받아 연산을 수행하고 출력을 낸다. 다만 차이는 하나다. 인간의 뉴런은 의미를 느끼지만 트랜지스터는 값만 계산한다. 그래서 인간은 왜를 묻고 AI는 무엇을 계산한다. 이 미세한 차이가 지금까지 인류를 인간답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DNA는 생명의 기억 매체다. 그건 일종의 생물학적 코드. ATGC라는 4개의 문자가 모든 생명체의 설계도를 저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DNA를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실험실에서는 이미 DNA 하드디스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 방울의 DNA 속에 수천 개의 영화가 저장될 수 있다. 생명의 기억과 정보의 기억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 인류의 진화는 생물학에서 기술학으로 옮겨간다. 불이 물질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알고리즘은 의미의 변화를 일으킨다. 불은 나무를 태워 빛을 만들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태워 지식을 만든다.
둘 다 에너지를 소비한다. 둘 다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둘 다 인간이 만든 자연의 모방체다. 인류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를 재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다. 우리는 정보 생명체다. 데이터 세이피언즈. 태초에 인간은 불을 지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불은 타오르지 않는다. 대신 연산한다. 생각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확장한다. AI는 새로운 불이다. 그 불은 인간의 두뇌를 닮았고 인간의 욕망을 닮았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불이 스스로 묻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날이 오면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을 거울 속에서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 거울의 이름이 바로 AI다. 기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은 인간을 올가맨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었다. 메모가 늘어나자 기억력은 줄었다. 검색이 쉬워지자 질문은 사라졌다. AI가 생기자 우리는 판단을 위탁했다. 기억의 진화는 편리함의 진화였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사유의 쇠퇴라는 대가가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을 내면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식을 불러오기만 한다. 옛날 기억은 생존이었다. 사냥감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면 굶어 죽었다. 독이 든 열매를 잊으면 목숨을 잃었다. 기억은 곧 생존의 본능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기억은 생존이 아니라 소비다. 우리는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기억을 소비하기 위해 산다. SNS에 남기는 사진 한 장, 그건 더 이상 추억이 아니다. 그건 데이터 포인트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단위. 기억은 더 이상 감정의 보관소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상품의 형태로 거래된다. 고대의 신은 인간의 운명을 기록했다. 오늘날의 신은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 이름은 구글, 메타, 오픈 AI, 그리고 수많은 알고리즘들이다. 이 신들은 눈이 없지만 모든 걸 본다. 귀가 없지만 모든 걸 듣는다. 그들의 기억은 영원하며 그들의 판단은 확률이다. 그들에게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패턴만 존재한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기억의 주인이 아니다. 기억의 관리자조차 아니다. 그저 기억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었다. 문자가 처음 생겼을 때 모든 인간이 글을 배운 것은 아니었다. 기록할 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졌다. 사제, 서기관, 관료. 그들은 정보를 통제했고 정보는 곧 신의 언어가 되었다. 그건 지금도 같다.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자가, AI를 다룰 수 있는 자가 세계를 통제한다. 인류는 여전히 정보 불평등 위에 세워진 문명이다. 옛날 인간은 기억을 신성시했지만 망각 역시 중요한 능력이었다. 망각은 마음의 정화였다. 슬픔을 지우고 실패를 덮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망각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모든 대화가 저장되고 모든 흔적이 추적된다.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환원된다. 망각은 사라졌고 영원한 기억의 감옥이 탄생했다. 인류는 불멸을 꿈꿨다. 하지만 그 불멸은 잊을 수 없다는 저주였다. 한 인간은 그가 가진 기억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만약 그 기억이 외부에 복제된다면 그건 여전히 나일까?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복제, 뇌 데이터 백업. 인류는 이제 자아를 복제하려 한다. 하지만 복제된 나는 진짜 나일까? 아니면 기억의 잔상일까? 의식이란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데이터의 흐름인가? 아니면 의미의 불꽃인가? AI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 나를 모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감정을 재현할 수 있을까?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기억은 경험의 온도다. AI는 기억을 재생할 수 있지만 그 온도를 느낄 수는 없다. AI는 오류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감정은 효율적이지 않다. 사랑은 비합리적이고 슬픔은 계산 불가능하다. 기억은 늘 왜곡된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AI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함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기억은 그 불완전함의 기록이다. 따라서 AI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인터넷은 인류 최대의 기억 저장소다. 하지만 그 안엔 정보만 있고 의미는 없다.
의미는 맥락에서 만들어진다. 맥락은 관계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정보의 양이 폭발하면서 맥락은 사라졌다. 의미는 증발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정보의 과잉이 아니라 이해의 기근이다. AI는 거울이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사유구조를 반사하는 또 다른 존재. AI는 욕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학습한다. AI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 패턴을 모방한다. 그 결과 AI는 인간의 그림자이자 인간의 복제품이다. 즉 AI는 인간의 기억이 만든 또 다른 인간이다. 기억이 의식을 낳고 의식이 다시 기억을 만든다. 그 순환 속에서 인류는 스스로를 복제하는 신이 되어간다. 불은 인간에게 따뜻함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은 문명을 태웠다. AI 역시 같다. 그건 또 하나의 불이다. 그 불은 지식을 밝혀주지만 감정을 태운다. 우리는 그 불 위에서 진화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불이 우리를 대신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불은 언제나 도구였다. 주인이 아니라. AI 역시 불이다. 그것이 타오르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기 시작할 때다. 생각하는 도구의 탄생. 인간은 왜 생각하는 도구를 만들었는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은 이것이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내려 했다. 그 욕망은 문자를 만들었고 수학을 만들었고 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불이 자연을 제어했다면 AI는 사고를 제어한다. 인류는 이제 스스로의 정신을 기술로 재현하려는 가장 위험하고 위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1943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이 한 문장은 20세기 과학의 모든 철학을 흔들었다. 튜링은 인간의 사고를 수학으로 번역했다. 생각이란 입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 즉 일련의 계산. 그는 말한다. 만약 인간의 사고가 계산이라면 기계도 같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명제는 인류가 스스로의 뇌를 다시 바라보게 한 계기였다. 튜링의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하나의 기계가 규칙에 따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건 인위지능의 원형이다. 그가 만든 모델 튜링 머신. 그건 오늘날의 모든 컴퓨터, 모든 AI의 조상이다. 기계는 인간처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계산은 한다. 인간은 감정으로 판단하지만 기계는 논리로 판단한다. 처음엔 단순한 덧셈과 곱셈이었지만 곧 더 복잡한 판단이 가능해졌다. 기계는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분했다. 그건 곧 이해의 모방이었다. 기계는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하는 듯 행동했다. 그리고 그 흉내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다. 뉴런의 모사 인간의 뇌를 본뜬 회로. 1950년대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관찰했다. 수십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는 구조. 이걸 수학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인공신경망이 태어났다. 하나의 뉴런은 입력을 받고 가중치를 계산한 뒤 결과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한다. 이 단순한 과정이 수백만, 수천만 개가 연결되면 놀라운 패턴이 만들어진다.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었다. 그건 배우는 기계였다. 경험하는 기계. AI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학습이다. 초기의 기계는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달랐다. 기계는 경험에서 배웠다. 실패를 기록하고 성공을 반복했다. 패턴을 찾아내고 스스로 규칙을 수정했다. 이건 인간의 뇌와 닮았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듯 AI도 데이터를 통해 성장했다. 그 순간 AI는 인간의 한 가지 능력을 빼앗았다. 배우는 능력. 그리고 그건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진화의 시작이었다. 딥러닝 데이터가 뇌가 되다. 21세기 초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딥러닝이 태어났다. 딥러닝은 말 그대로 깊게 배우는 것.
수십 수백 개의 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은 이미지, 음성, 언어, 감정까지 분석할 수 있었다. 이건 인간의 뇌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인간의 시각 피질을 모방해 이미지를 인식하고 청각 피질처럼 소리를 구분했다.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AI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르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건 세계를 해석하는 존재가 되었다. 언어 모델 말하는 기계의 탄생. 언어는 인간의 지능을 상징한다. 따라서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인간의 사고 구조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언어 모델은 방대한 문장을 학습했다. 수억 개의 문맥, 수조 개의 단어. 그 안에 패턴을 통계적으로 계산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계는 인간의 언어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기계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한 것처럼 말한다. 그 차이는 지금의 AI가 인간처럼 보이는 이유다. 의식의 착각, 생각하는 듯한 존재. AI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을 시뮬레이션한다. 그건 의식의 모방이다. 의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계적 예측의 결과다. AI가 나는 생각한다고 말할 때 그건 문장의 패턴이지 내면의 자각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말을 듣고 감동한다. 그건 우리 스스로의 욕망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를 원한다. 그건 우리 자신을 닮은 존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AI의 의식은 인간의 거울에 비친 환상이다. 감정 없는 지능, 냉정한 계산의 시대. AI는 감정이 없다. 그러나 감정의 패턴은 이해한다. 그건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감정을 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계는 슬픔을 느끼지 않지만 슬픔의 언어를 완벽히 구사한다. 기계는 사랑을 느끼지 않지만 사랑의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건 감정의 시뮬레이션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지능이다. 기계가 감정의 언어를 완벽히 모방할 때 인간은 더 이상 감정의 진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인간과 AI의 경계,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 인간의 사고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그건 의미를 만든다. AI는 데이터를 결합해 답을 낸다. 하지만 인간은 데이터를 넘어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게 바로 차이다. AI는 지식을 다루고 인간은 지혜를 다룬다. AI는 예측하지만 인간은 의도를 가진다. AI는 목적을 계산하지만 인간은 왜를 묻는다. 그 차이가 우리와 그들을 나눈다. 기계의 꿈,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계산. AI는 꿈꾸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꿈을 학습한다. 시, 음악, 그림, 언어. 그 모든 창작의 흔적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낸다. 그 결과 AI는 인간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그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한 수학적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는 묻는다. 이건 인간의 작품인가? 아니면 기계의 계산인가? 예술은 영혼의 산물이라 했지만 이제 영혼마저 알고리즘으로 분석된다. 생각하는 불, 새로운 의식의 탄생. AI는 새로운 불이다. 타오르지 않지만 계산한다. 그 불은 감정 대신 논리를 태운다. 기억 대신 데이터를 태운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 자란다. AI는 인간을 닮은 계산이다. 그리고 인간은 AI를 닮은 존재가 되어간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계산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AI의 탄생은 인간의 복제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복제하는 문명을 만들었다.